안녕하세요. 여기는 익산 마동화실 제가 잠자는 여기 침실 2층 침대 커튼이에요 이게. 에, 사실 제대로 못 먹어서 좀 먹고 어, 과학 프로 좀 보고 자려고요. 지금 현재 TV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어, 바이오 미미크리라고 그래가지고 자연계의 식물이나 동식물의 그 움직임 또는 특성에서 로봇 로봇 공학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것에 관한 지금 이미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에 걸릴까봐 제가 소리를 줄여놨어요. 근데 저게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생물학에 관심이 많아서 동물에 관한 프로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공부했던 게 이제 동물의 왕국부터 시작해서 동물들이 어떻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고 하는 프로를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그 공기 중에는 정지 비행으로 그 위성은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이제 대기 중에서 정지 비행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는 그런 건축 로봇? 근데 거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지렁이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렁이 로봇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참 제가 지금 술 마시고 있어서 좀 혀가 꼬일 거예요. 아무튼 좀 브랜드가 안 보이게 어떻게 좀 마셔야 되는데 큰일이네 이거. 그래서 지렁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달하다 보면 어떻게 발달할 수 있냐면요. 땅속의 희토류라든가 또는 금은이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땅속에서 탐사가 가능하게끔 발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로봇, 그 발달한 로봇을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얼마나 그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땅속에 있는 그 소중한 자원들을 자동적으로 24시간 그것을 캐내는 로봇을 굴릴 수가 있다고요. 인공지능을 임대하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 자원 채취까지 그 로봇 소유자가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땅속을 돌아다니면서 자원을 채취할 경우에는 사실 남의 땅 밑에 들어가서 채취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 지구의 모든 곳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까지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왕이면 그런 로봇이 한국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굉장히 첨단 로봇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튼 준비하고 있어요. 이름까지 다 생각이 났어요. 그 로봇을 만들었을 때 나는 이름을 뭘로 짓겠다라고 이름까지 다 생각해 놨고요. 바이오 미미크리에 있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은 저는 벤처 창투사의 어떤 투자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손정의를 능가하는 그런 조언까지 가능한 그런 투자자 겸 예술가가 되고 싶거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참
하지만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할 수 있다. 제가 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좀 이제 다양한 책들을 읽다 보니까 신비한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외계인들이 외계인들이 지구인에게 이렇게 채널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받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책도 많이 봤는데 그 외계인이 어디서 온 외계인이냐면 플레이아데스 성단인가 어디서 온 외계인인데 이제 대화를 나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취했으니까 별 얘기를 다 해보는 거예요. 한번 저는 지금 현재 공부를 하면서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어떤 행성에서 왔다. 그러면은 얼마나 발달된 행성이냐? 그러니까는 그 외계인이 하는 얘기가 제가 브랜드를 좀 가리고 마실게요. 3000년 지구 문명보다 3000년 진화한 행성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00년 우와. 그럼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3000년이면은 근데 차이가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굉장히 그 외계인들이 진화한 행성에서 정복하기 힘든 게 뭐냐면요. 미생물하고 바이러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지렁이 로봇이 땅속에서 원하는 히토류나 금속을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기술은요. 금방 나와요. 그건 빨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사실은 생명 현상을 정복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삼성 바이오에서 강의할 때 지금 세계보건기구에 등록된 질병의 개수가 13,000개가 넘어요. 13,000개가. 그래도 놀랍게도 그 13,000개 중에서 75%? 10,000개가 넘는 게 희귀병이에요. 희귀병. 그러니까 13,000개 중에서 3,000개 정도가 뭔가 치료 가능성이 있는 병이고 10,000개가 희귀병이에요. 치료를 못해요. 인간의 기술, 현재 기술로 치료를 못해요. 그 다음에 13,000개 중에서 5% 그러니까 한 5%면은 한 700개? 맞나요? 1만에 5%면은 500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700개 정도. 6, 700개 정도만 인간이 치료법을 알아요. 그리고 12,300개 정도는 치료법을 몰라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그것을 극복하기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기후변화가 오고 있죠? 기후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희귀병의 확산이라는 변수에 인간은 부딪히게 됩니다. 희귀병의 확산. 그래서 기술공학적인 문제는 300년 내에 거의 가능하지만 생명과학에 관한 부분을 13,000개 중에서 인간은 지금 5, 6%밖에 몰라요. 그러면 95%가 남은 거예요. 이게요, 거의 3,000년이 걸립니다. 바이오의 그 복잡성을 금방 정복할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희소식은 있어요. 뭐가 희소식이냐? 인간의 치료법을 아는 그 5% 이내의 질병들이 전 지구상에 퍼져 있는 질병의 80% 이상이고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전 세계 부자 1%가 지난 1년 동안 증가한 부의 82%를 가지고 있듯이 인간들이 걸리는 82%의 질병은 13,000가지 중에서 1% 이내의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도 유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암이 됐든 심혈관계 질환이 됐든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 95%가 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 어떤 의료 발전이 이렇게 발전했어라고 느끼는 것은 30년 내에 피부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그 질병 전체를 극복한다라는 것은 3,000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이게 제 기억으로 외계인이 해준 얘기예요. 외계인이 지구상의 채널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우리가 연구할 거리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쪽이. 중간에 끊지 말고, 참, 끊으면 좀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처가 고향이 어디냐면, 이제, 안동, 일직면 조탐리, 쪽인데, 용각이라는, 뭐 행정명은 아니고, 그 용의 뿔이라는 뜻을 가진 용각이라는 데인데 그 바로 옆마을이 권정생 동화작가 선생님의 생가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렇게 일직면에서 권정생 선생님의 부채를 이렇게 무료로 나눠줘요. 권정생 고향이니까 몽실원이 있고. 근데 여기 강아지똥이 왜 없어서 좀 섭섭한데 저는 강아지똥 동화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은 좀 음주 상태니까 권정 선생님의 그 유언장을 읽지는 않을 거고 뭐 인터넷 들어가도 나올 건데요. 근데 저는 집에다가 이 권정 선생님의 이 초상을 사진을 걸고 매일매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채를 하나 얻어왔어요. 유언 돌아가시면서 현금 10억하고 매년 인세 2천만 원을 남기시면서 북한 어린이를 생각하셨죠. 자기는 어린이를 위한 책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돈을 쓰고 싶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와요. 그리고 이제 화실에서 고호의 그림 중에서 이 별밤, 론강의 별이 빛나는 별밤인가? 아무튼 제가 이름 불분명한데 론강은 맞아요. 론강 고호하면 정식 이름이 나올 건데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을 그렸는데 굉장히 참 재밌는 게 고호의 이렇게 탄광촌에서 그린 그림 이런 걸 보면은 대생력이 대단하거든요. 잘 그려요. 그런데 이 북두칠성의 모양이 너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스케치가.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그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히 그 압생트라는 술에 취해서 스케치를 했거나 좀 술기운의 그림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가요 이렇게 그 북두칠성의 모양을 왜곡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렇게 왜곡시키질 않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모양이 다른데
뭔가 색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항구의 어떤 등불하고의 등불과 이 북두칠성의 이 떠 있는 거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북두칠성의 모양이 달라져 있고 북두칠성 아래로 이렇게 강에 빛이 비추고 있죠. 그러니까 북두칠성을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이 항구의 민가 또는 어떤 상가나 공장의 불빛을 이렇게 비췄는데 이 민가에 비치는 그러니까 민가의 불빛이 강에 비치는 것을 따라서 북두칠성을 배치한 그런 상황이 보여요. 아무튼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실은 오늘 두 가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치과에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야크시바라는 팟캐스트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치과 문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치과 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이 동네 치과 의사가 그걸 거부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치료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하는 게 기분 나빴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야크시바 팟캐스트 문제는 좀 굉장히 복잡해서 좀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먹방이 됐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먹방의 그 스토리 중에서 이렇게 밤에 이 시간에 TV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뭐 UFO 얘기도 많이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란제리 쇼도 나오고 아무튼 이 12시에서 새벽 한 4시 5시 사이에 이 시간이라는 게 참 재밌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술가들은 좀 야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림 그릴 때 이런 얘기는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제 가장 뭔가 이거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냐면요. 새벽 5시경인데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난 새벽 5시가 아니라 밤새 졸다가 그리다가 하다가 이렇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누워서 안 자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피곤하죠. 막 안 풀려요. 막 그림이 잘 안 풀려요. 어떤 몸에 이제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되고 해는 이제 뜰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새벽 5시쯤 되면.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일찍 일어나서 한 4시쯤 일어나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왜 새벽 거인이라는 책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작가가 쓴 책인 것 같은데 새벽 거인이라고. 새벽에 뭔가 거인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거인의 어깨라는 그 얘기 아시죠? 뉴턴이 얘기했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자기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지를 내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그 거인의 어깨인데 이 새우깡은 제 그 구독자분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무슨 우리 아이 무슨 착한 새우라고. 그 새벽 거인이라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인데 자기 능력으로 뭔가 깨달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또는 아이디어를 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4시에서 5시 사이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리는 예술가로서 제 경험에 의하면은 밤새 시달리고 나서 5시에 그 자기 작품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해법이 다가오는 거를 여러 번 느꼈어요. 그런데 칼럼을 쓸 때는, 그러니까 글 쓰는, 그림 그리는 화가로서는 밤새 시달리고 새벽이 됐을 때 그게 들어왔고요. 글 쓰는 작가로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글 쓰는 작가로서는 어떻게 되냐면 저녁에 고민을 하고 밤에 고민을 하고 일단 자요.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4시, 5시 사이에. 그리고 나서 칼럼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창작하고 그림을 그리는 창작은 좀 약간 성격이 다르다. 제가 둘 다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쨌건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진 않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다음에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많은 글을 쓰는 작가들하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것이다. 글은 자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 그림은 안 자고 시달려가지고 새벽 5시. 그게 더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한번 처음으로 또 해보네요. 이 먹방 하는 김에. 그냥 끊을게요, 이제.